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3부 가운데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강의 제3부 10개의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강의 제목은 레이몬드 무디의 임사체험 사례 수집 및 보고입니다. 개인적으로 임사체험을 한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 집에서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도 19세기 말부터 있었으나 모두 개인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산발적이었으며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 뻔한 것처럼 보여서 죽음 문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더라도 그저 고통스럽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였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969년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큐블러-로스는 죽어가는 환자를 보살피면서 왜 웰다잉이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쓴 이후 이 로스 박사는 임사체험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레이몬드 무디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큐블러-로스 연구 이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정신과 의사 레이몬드 무디가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추천의 말을 썼습니다. 1300문부가 팔릴 정도로 임사체험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불리게 했습니다.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에도 레이몬드 무디는 임사체험에 관한 많은 책을 썼는데 가장 유명한 책은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여러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목을 달리해서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삶 이후의 삶, 다시 산다는 것, 죽음, 이토록 눈부시고 황홀 등 여러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나라 대한내과과학회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란 용어도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1975년 처음으로 도입한 겁니다. 1981년에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Near-Death Study가 설립돼서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쉽게 말해서 임사체험에 대한 국제학회라고 하겠죠. 레이몬드 무디는 1965년 버지니아 대학의 학부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신기한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정신과 의사 조지 리치 박사를 만나는데 이 리치 박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20살 때 9분간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후세계를 믿는다고 레이몬드 무디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리치 박사는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를 Return from Tomorrow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하는데 어쨌든 책이 출판하기 전에 그 학생인 레이몬드 무디와 선생인 리치 박사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학부생일 때 신기한 얘기를 들어서인지 레이몬드 무디는 독특한 경력을 가진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레이몬드 무디는 1969년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뒤 서부 조지아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다시 또 PhD를 받고 거기서 교수를 지냅니다. 그런데 레이몬드 무디 저서 다시 산다는 것에 의하면 자기는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의 한 대학에서 3년간 철학을 강의했으며 이 철학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불멸성을 다루는 플라톤의 파이돈을 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라톤이 쓴 책인데 거기에서는 불멸성을 플라톤이 주장하는 책이죠. 이 책을 읽게 했더니 그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 할머니 임사체험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레이몬드 무디가 학부생 시절 조지 리치로부터 들은 임사체험과 너무나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한 후 레이몬드 무디는 다시 조지아 의대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의사가 됩니다. MD를 받은 후 곧바로 조지아 주립병원에서 범죄과학의 정신과 의사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죽어있던 동안의 체험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서로들 비슷해요. 공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딴 사람인데, 그리고
그 체험을 한 그 시기도 다른데 내용이 비슷했던 겁니다. 여기서 레이몬드 무디는 크게 흥미를 느끼고 자기 동료이사나 친지들에게 부탁해서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150건 정도 모아가지고 일일이 인터뷰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 자기 생각에 이건 참으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50개를 뽑아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출간했던 겁니다. 모두 사람들의 임사 체험이지만 그 내용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레이몬드 무디는 먼저 그들의 얘기를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다시 산다는 것에 29페이지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옮겨 쓴 것인데요. 따옴표를 써서 말씀드리죠. 어떤 남성이 죽어가고 있다. 육신의 고통이 절정에 다다를 때 그는 의사가 내리는 사망 선고를 듣는다. 그에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자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후 그는 갑자기 유체에서 분리된 자신을 발견하지만 여전히 그 주변에 머물러 있고 구경꾼처럼 자신의 육체를 바라본다. 이게 공통적인 그 임사체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도움을 준다. 그는 이미 사망한 친지나 친구들의 영혼을 목격하며 예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따뜻한 영혼이 그 앞에 나타난다. 이게 빛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 존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보라고 하면서 그 일생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주마등처럼 보여주면 평가를 듣는다. 어떤 시점에 그는 자신이 현세와 내생을 구분한 것 같은 일종의 경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고 느낀다. 그는 내세의 경험에 빠져들지 않으라고 저항한다. 그는 격한 한의와 사랑, 평화의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런데 의지와 달리 그는 자신의 육신과 결합해 다시 살아난다. 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 경험은 그의 삶, 특히 죽음과 산 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레이몬드 무디가 15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느낀 걸 요약해 쓴 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책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크게 흥미를 느끼지만 의사나 과학자들은 크게 찬사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격렬하게 비난하고 비평을 가합니다. 우선 옹호자와 그러니까 찬양한 사람과 비평가의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옹호자들 중에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를 첫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바로 호스피스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을 만든 사람인데 이 호스피스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추천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레이몬드 무디 박사가 이 책을 간행하기 전에 원고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 젊은 학자가 죽음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용기 있게 발표함으로써 이런 합리적 방식의 죽음 연구가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데 커다란 기쁨을 느낀다. 나는 지난 20년간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는 과정에 대해 적지 않게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나 의학적 사망 판정 직후에 겪는 경험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디 박사의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많은 의문점을 해소해주고 있으며 지난 2000여 년간 우리가 배워온 사후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준다. 그 연구 결과는 나의 연구와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 무디 박사와 나는 똑같이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예기치 않게 되살아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환자들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어 사회 영역을 탐구하는 데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 추구해 가다 보면 언젠가 그 연구가 옳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추천사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표적인 성공학 강사로서 47개국에서 5억 부가 팔린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공동저자인 잭 캠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항로마저 바꾼 책. 30년 넘게 내 인생을 이끌어온 이 책 덕분에 내 삶의 여정은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레이몬드 무디가 쓴 다시 산다는 것, 다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읽고서 자기 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프리 롱 박사가 있는데 제프리 롱 박사는 방사성 종양학과 전문의입니다.
레이몬드 무디와 초기 몇몇 임사체험 연구자들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임사체험을 연구하기로 하고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임사체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것을 발표해서 임사체험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죽음 그 후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세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레이몬드 무디 박사의 연구를 찬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판자들도 있으니까 그 비판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죠. 레이몬드 무디 연구는 앞서 말한 임사체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는 받고 있지만 임사체험이나 초심리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이몬드 무디의 연구 방법이 미숙했고 환각과 실제 경험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몰라서 그가 말하는 4, 5세기의 증거는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모두 결함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신경과학자는 대부분 사후 세계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30년간 임사체험과 영적 경험을 파헤친 켄터키 대학 그 신경과학자 케빈 넬슨의 의견만 제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케빈 넬슨은 뉴멕시코 대학병원 신경과 수련을 일할 때 조라는 환자가 임사체험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고 일주일 넘게 집중치료실에 머물렀습니다. 케빈은 그가 회복되리라고 생각지 않았지만 그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조라는 사람이. 케빈은 그가 강인한 정신력과 의료행위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조는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케빈 닐슨이 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이라는 책 11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옮겨 쓴 겁니다. 조는 뿔이라는 악마가 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왔는데 그의 구세주인 예수가 나타나 구했다고 하며 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케빈은 이것을 조가 마취 상태에서 꿈을 꾼 것이라고 해석하고 조의 임사체험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케빈 넬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17페이지에서 말하는데 2003년 일요일 아침 나는 정신과 의사 레이몬드 무디가 1975년에 출판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를 꼼꼼히 읽고 있었다. 그 책의 사례 연구는 임사체험을 통해 천국이라 신, 기타 우리의 물리적 삶의 바탕에 깔린 영적 체험을 어렴풋이 보았다고 느낀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무디가 제시하는 의학적 사실이 빈약함에 놀라가 실망했다. 그러니까 형편론책이라는 뜻이죠. 나는 임상신경생리학자의 눈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임사체험 도중에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단서들을 탐색했다. 마틴 부인의 사례를 읽었을 때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마틴 부인은 레이몬드 무디가 쓴 책에 나오는 어떤 부인의 얘기입니다. 마틴 부인은 뜻밖의 심정지를 겪는 동안 체험한 일을 무디에게 얘기했다. 나를 돌보던 방사선과 의사가 전화기 쪽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제임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환자 마틴 부인을 죽였어요.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는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방사선 의사가 제임스 박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박사님 환자 마틴 부인을 죽였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걸 듣고선 이 마틴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죽지 않았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대목 읽는 순간 나는 마틴 부인이 조와 마찬가지로 비록 근육은 마비된 것 같았지만 깨어서 주변 세계를 온전하게 의식했다고 이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케빈 넬슨 교수는 마틴 부인도 조처럼 꿈을 꾼 것이라고 해석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의 내용을 사후 세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몬드 무디가 그의 책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의 내용은 그가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고 체험자의 체험 내용을 과학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수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체험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한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임사체험을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예가 제가 이 3부 사학에서 말한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가 말하는 홀리 임사체험입니다. 홀리는 복도 끝에 휴게실에 이런 일을 응급실에 앉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뇌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임사체험자의 체험에는 분명히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다음 제6강에서는 유명한 팜 레이놀즈의 임사체험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